어, 지난번 또 지지난번 해서 경연이가 그 사성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성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그런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하나로는 먼저 공부한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 비유처럼 삶에 이익되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해서 불교는 한마디로 사성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삶인데, 이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생겨날 건가? 불교는 이렇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가르침, 이게 불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주 공부 마치고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기와 팔정도.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연기와 팔정도 두 개를 한 번 수업에서 말하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연기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팔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의 예상이 하나 빗나간 게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어떤 관심사, 문제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생의 그 시절에서 어떤 관심을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보다는 오히려 불교의 본질로 들어가서 사성제를 깊이 있게 알겠다. 불교가 무언지 말해달라. 연기 활정도를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물론 나야 이제 계속 그런 주제들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 강의가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고등학생이라는 그 나이대가 이런 주제와 얼마만큼 접근이 될까?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놀라움이 있어. 그래서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내가 이제 맞춰서 이건 오늘 연기 이야기, 다음 주에 팔정도 이야기 요래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한두 번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스님 말씀하시는 거 이래 보니 그 연장선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갑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또 그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만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은 연기라는 주제를 말해볼 거예요. 근데 연기가 참 어려운 주제야.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대로 내 삶의 이야기거든. 좀 전에 경연이하고 그 얘기를 했어. 불교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불교 공부가 그렇게 어렵죠? 그거는 불교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불교의 대상이 되는 삶이라는 거. 우리 삶이 산다는 게 뭐지? 나는 누구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심오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칸트, 데카르트 뭐 이렇게 시작해서 서양 철학이 현재까지 오고 있지만 그 서양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고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거. 그렇게 뭐 이제 대학 가서 대학에도 철학과에서 서양 철학 전공을 많이 하지요. 그 서양 철학 전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런 철학자들의 그 철학 결과 산다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럴 때 사실은 불교가 그 철학의 영역에서 따져도 가장 높은 삶에 대한 완성된 답을 주는 게 불교다. 부처님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했다. 그 완전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했다.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불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비로소 정확하게 알려지는 어려운 주제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불교는 어려운가? 라고 하면 사실은 불교는 쉬운 거야. 왜냐하면 삶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을 완성하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유일한 정답이 불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찾고 해결을 하자 라고 할 때는 불교밖에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는 답이 돼. 그래서 가장 쉬운 공부가 불교야. 근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해석하면 이 삶의 해석이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떡해? 내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해야겠다 라고 할 때 정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가지고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삶을 얼마만큼 해석하느냐에서 삶에 대한 해석의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겠다. 내가 정말로 삶을 완성해야겠다. 라는 이런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본다면 불교가 유일한 답이고 그래서 불교가 쉽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데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해달라라고 한 연기가 그 심오한 삶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답이거든. 그래서 사실 연기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지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이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인 연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주제야. 그것을 내가 오늘 사실은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좀 그래도 1시간은 넘기지 않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정도 선에서 연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 연기. 자,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하고 세상하고의 문제야. 나와 세상. 이럴 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가?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 그랬죠. 오직 행복을 지향하는 거. 자, 이러할 때 이런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 이게 고집, 요래 말했어요. 괴로움의 자라남, 요래 말하지만 고집, 그리고 고멸. 그러면 어떻게 이 고집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고멸도 그랬죠. 고멸로 이끄는 실천. 그래가지고 고멸도로서 고집의 문제를 해결하면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고집이 고의 조건이라면 고멸도는 고멸의 조건이고, 이런 관계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행복으로 삶이 나아가는 요게 사성제 그랬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경연이 그때 공부했죠? 생로병사 이런 것도 있었고, 원증이고 애별있고 구부듣고 그리고 오취연고 여기 있었죠.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이건 뭐 근본적인 거야.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산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있고, 태어나서 내가 있으면 시간이 가는 만큼 늙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는 거고, 끝내 죽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생로병사라는 근본 괴로움 위에 이러한 삶의 기본이라면 이러한 삶의 수반되는, 그렇게 생로병사하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라고 하니까 원증회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야 하는 괴로움. 왜 그러죠? 애별이고, 좋아하는 것하고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뭐야? 이 7가지를 그냥 포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죠. 오치온고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오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색수상행식 오온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또 세상은 무엇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나를 구성하는 요소를 색수상행식 5가지로 부처님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나를 구성하는 요소 5가지. 그래서 요거를 요게 한 평생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오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붙잡아. 요건 내 거요, 요건 나요, 요건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으면, 그 붙잡는다라는 것을 시 이렇게 표현하거든. 집착. 그 오온 5가지 요소를 붙잡아 버리면 그 붙잡은 상태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린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취온고,
오온에 대한 집착이 더해진 오치온.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생겨나면 이것이 포괄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괴로움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중생이라는 나의 존재성을 가지는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고집이라는 건 무엇이냐? 무엇이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성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모든 괴로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가래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요거 보통 이제 가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간 수천 년 두고 중국에서 인도에 그러니까 불교 경전어 빨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좀 따라가야 하는 형편 때문에 이제 가래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조금 그 의미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가래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집착해서 나라는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고멸이라는 것은, 이 고멸은 뭐가 되겠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야. 그게 오치온이라는 존재 상태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은 취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 집착하는 것, 붙잡는 것 때문에 내가 되어서 괴로우니까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게 가래 때문에 붙잡는다 라고 하니까 가래를 소멸한 상태면 되겠죠. 가래 때문에 붙잡아서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 원인이 되는 가래라는 것을 소멸하면 붙잡지 못하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겠지? 그게 고멸이야. 그런데 요 가래라는 것은 또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또 좀 말해야 되는데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무명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서 붙잡아서 내가 되는 게 괴로움인데 그 무명이라는 것을 부숴버리면 가래도 소멸하고 붙잡지 않는다,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무명과 가래, 고집을 부술 것이냐 하니까 요게 이제 8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사성제를 뒤집어 보면 이제 여기에서 고의 측면과 고멸의 측면을 놓고 고의 측면만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어. 그럼 이 고의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여간 괴로움, 우리 삶이 괴로운 삶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삶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삶의 과정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고와 고집 이래가지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런 고와 고집의 영역을 부르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연기라고 부르는 거야. 오늘의 주제죠? 연기. 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가래라고 하는 원인의 전후관계를 말하면서 가래의 전후관계의 조건성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어떻게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런 현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떻게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의 측면, 어떤 원인,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라는 이 삶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는 일이 불가능하다. 연기라고 하는 거 바로 어떤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다. 부처님은 이 연기를 깨달았고 연기가 깨달아서 삶이 정확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팔정도라는 고멸도 팔정도를 적용해 가지고 이 연기의 조건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했다. 그게 연멸 깨달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나와 세상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나는 오온에 집착한, 오온을 붙잡은 오치온이라는 게 나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왜 붙잡아서 내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가래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죠. 그때 요 붙잡는 거, 집착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이 가래라는 것이 무명이라는 것에서 가래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몇 가지 개념을 일단 보았죠. 자, 이런 몇 가지 개념을 놓고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우선 시작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랬거든. 그래서 우선은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은 보통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서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해도 몸도 마음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조건으로 하고 마음은 몸을 조건으로 하는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제각각 다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해서 나라고 불리는 하나의 존재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서로 조건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이제 이런 존재야. 그런데 사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기에서 말할 때는 한 가지 제약을 둬요. 경연이 우리 지난번에 이 얘기했던가? 몸과 마음 이럴 때에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 기억하나?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나는 누구냐? 몸하고 마음하고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직 자네 이름을 모른다. 태훈이? 문태훈이구나. 그래. 태훈이가 생각할 때 태훈이는 몸도 있죠.
마음도 있나요? 그러면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중에 어떤 거는 태훈인데 어떤 건 태훈이가 아닌 이런 게 있을까? 그렇지. 이게 사실 보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훈이라고 말하면 그거 좀 곤란하지. 그지? 몸만 가지고 태훈이라고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게 좀 서운하지. 그러지 않겠어? 근데 마음만 가지고 마음 너가 태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 타당하겠어. 마음이 아니 그러면 내가 나 혼자 태훈이라고 불리면 내가 몸뚱아리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야? 그럴 거 아니야. 태훈이라고 말할 때는 태훈의 몸과 태훈의 마음 두 개가 함께 해가지고 문태훈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거라고. 요게 이제 나라는 존재성이지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를 놓고 마음하고 몸 중에 누가 더 좀 우선적일까? 라고 보자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1번에 놓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어찌 생각하면 아유 몸이라고 하는 이게 말이죠. 뭐 몸 때문에 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몸 때문에 때 맞춰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몸 때문에 때때로 잠도 재워줘야 되고 때때로 운동도 해야 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잘 맺으려니까 친구한테 가서 예쁘게 보이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게 굴면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만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몸과 함께 나라고 해서 살아가지. 좀 생각을 바꿔서 보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사실은 모든 것이야. 요런 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요런 개념을 볼 수가 있어. 아마도 우리가 이 몸의 구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몸이 없어지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몸과 함께 살아내야 하지만 만약에 어떤 노력의 결과로 몸이라고 하는 이 거추장스러운 구속 여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참으로 몸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게 몸에 구속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불완전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요런 관점을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성,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몸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불완전한 존재성이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불완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경은 보통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일체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
몸과 마음이 함께 한 나라는 존재 상태, 이것이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몸에 구성되어 있는 불완전한 존재 상황. 이 불완전한 존재 상황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러한 생로병사 이런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 대표되는 일체의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요렇게 삶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있을 유자로 존재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남이라는 게 생이지, 늙음 죽음이라는 게 노사. 그리고 이제 수비고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요게 연기하면 보통 12연기라고 말을 하거든. 12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 연기,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이 조건 관계가 12연기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 12개 중에 노사수비고운의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12번째가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요게 11번째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 상황,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해서 요게 10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 이렇게 유, 존재에서 생,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기의 뒷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유, 존재,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불완전한 존재에 이어지는 현상들을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이런 존재,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야 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놓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유, 존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사성제에서 살펴봤지만 고집성제라고 나오는 거,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어? 가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가래는 붙잡는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 가래의 성질이야. 붙잡아. 그러니까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직접 붙잡는 행위를 하겠죠.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게
좀 전에 보았던 집착이라고 하는 취. 취거든. 그러면 이렇게 붙잡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마음이 내가 몸에 부속되어 있구나. 몸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 몸을 붙잡지 않아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당장 아이고 내 몸뚱아리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붙잡는 또는 이렇게 몸뚱아리를 붙잡아서 내가 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내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야. 싫은 거는 너가 줘. 이런 식으로. 그죠? 땡기고 밀쳐내고 이래야 하잖아. 이제 그런 작용을 집착 이렇게 취라는 말로 말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과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부속된 나라는 존재 상태가 되면서 거기에서 세상을 붙잡는 이런 존재 상태가 구성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래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래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가래는 붙잡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게 집착이어서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세상을 붙잡는 이런 존재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성제에서 바로 요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라는 것을 이게 고집이다.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요 가래라는 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일 거야. 이제 이 가래를 놓고 가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연기라는 조건 관계로 보면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겠죠. 자, 경은 이제 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수라고 해서 요거는 느낌이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고 뭐 그런 살다 보면 태훈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좋다 라고 만족하고 즐거운 때도 있죠. 근데 살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싫어, 불만족, 괴로워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을 이제 느낌해서 이제 수라고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에 의하면 요 가래 붙잡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낌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붙잡는다라고 말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요래 생겨나는데 괴로운 느낌은 밀쳐내려 할 거고 즐거운 느낌은 붙잡으려 하겠지 뭐. 이제 요런. 그런데 이제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의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거가 가래다. 즐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 하는 가래가 있다. 이렇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는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하면서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죠? 가래는 1차적으로는 즐거운 느낌을 조건으로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왜 가래가 붙잡는 성질을 가지느냐 라고 하면, 이 가래가 몸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듯이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라는 것은 몸통이 뭐냐 라고 하면 탐과 소망이 함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려면 느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가운데에 소망이라는 거, 또 그 아래에 탐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보았지만 가래라는 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그랬었잖아. 요렇게 가래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가래는 몸통이 소망과 탐인데, 요 두 가지가 있어야 가래라는 몸통이 생겨나는데, 요런 탐을 생겨나게 하는 것, 탐을 생겨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에 여기에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라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해. 그래서 보면 탐과 소망이라는 요 두 가지 몸통을 갖춰서 가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요런 과정에 의해서 가래의 몸통이 구성돼야 하는 요 하나에다가, 요렇게 구성이 될 때에 느낌을 조건으로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 하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지? A에서 B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말하는데, 여기에 C가 또 참여를 해. 그러면 B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느냐? A와 C라는 두 가지에서 B가 구성되는, 이런 양갈래의 조건관계를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가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수에서 오는 한 방향의 조건관계에다가 가래 자체가 탐과 소망이 함께한 거다라는 데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탐,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행, 요 무명과 행이라는 조건관계를 또 하나 말한다.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오는데, 거기에 C가 참여하는데, 요건 뭐냐 하면 행, 그리고 무명, 요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선형적인 조건관계에서 평면적으로 또는 입체적인 조건관계를 보이는 이제 요런 관계를 약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행뿐만 아니라 이 12개의 조건관계 다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연이도 공부가 좀 더 쌓이고 나면 그 행이 무언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만 이렇게 말할게. 쉬가
붙잡는 행위잖아.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있지?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면 이제 불교적으로는 몸의 행위가 있고 말의 행위가 있고 마음의 행위가 있어. 우리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행위하고 말로 행위하고 또 몸과 말처럼 겉으로 드러나 상대방에게 전달은 안 되지만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요 마음의 행위도 있지. 그래서 요거를 신구의 삼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 그래서 붙잡는 행위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붙잡는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행위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말 그대로지 뭐. 몸이 있어야 몸의 행위를 할 거고, 말이 있어야 말의 행위를 할 거고,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행위를 하겠지. 그치? 몸이 없는데 몸으로 행위할 수 없잖아. 그러면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 할 때는 결국 몸도 말도 마음도 생겨나줘야 되지. 몸이 생겨나 있어야 몸으로 행위하고 말이 생겨나 있어야 말로 행위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요 행위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몸과 말과 마음 요것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하는 작용 그렇게 돼.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가장 밑에서 작용을 하면 거기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작용이 있어. 그러면 그런 작용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그 가래가 붙잡는 성질이 몸과 말과 마음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붙잡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냥 넘어가. 오늘은 그냥 연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만 설명을 할게.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삶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심오한 거거든. 그 심오함 바로 그거를 온전하게 밝혀낸 게 부처님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를 설명해달라라고 하는 일은 나로서도 참 아이고 이걸 어찌 설명할까 하고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냥 대략 그 연기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요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기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하나가 가해라고 하는 요 고집, 괴로움의 원인인 요거가 한 방향에서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방향에서는 가래 자체의 몸통이 소망과 탐으로 구성된 거여서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거, 탐을 생겨나게 하는 거, 요 각각의 조건 관계가 필요해서 탐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무명, 그리고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요거는 사실은 마음이 생겨나면 이제 소망이 생겨나는데 요렇게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포괄적인 요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왜? 떨어졌어? 태훈이 좀 어렵지? 어려운 대로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좀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철학의 완성을 내가 여러분들이 들려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한번 풀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들어둔다 생각하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8정도 해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뭐 기본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여러분들 듣기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불교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보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대로 들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 갔어. 그러면은 이게 12개 중에 노사가 12번, 생이 11번, 유가 10번, 그리고 취가 9번, 애가 8번, 그리고 수가 7번, 그리고 요 무명과 행을 말했는데 사실은 무명이 1번, 행이 2번이야. 요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요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말했으면 이 수라는 것은 느낌. 근데 이게 경연씨,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잖아.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랬잖아. 그 괴롭다 행복하다 이게 그거를 싸잡아서 뭐라고 해?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다,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쨌거나 내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행복한 느낌은 생겨나게 하자, 요거란 말이야. 바로 그 느낌이 7번 수거든.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느낌이 내가 괴로울 거든 행복할 거든 어쨌든 이것도 원래 괴롭고 원래 행복한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조건 관계에서 이런 조건이 진행되면 괴롭고 이런 조건이 진행되면 행복하다, 뭐 요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겠지. 그러니까 이 느낌도 무언가를 조건으로 생겨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접근을 좀 달리 해보자. 아까 여기 그 몸과 마음 이랬잖아. 존재라는 거.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몸하고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훈이 어떻게 생각해? 몸하고 마음하고인 존재가 나라고 하는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태어남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태어남이 있을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태어나나? 사실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뭐 매일매일 죽고 태어나느냐? 그거 아니라고. 어찌 보면 뭐 우리 대략 인간 몸으로 태어나면 100년 안팎 살겠지 뭐. 나는 아마도 앞으로 한 30년 남짓은 더 내 마음이 이 몸과 함께 해피스님이라고 불리면서 살다가 한 30년 남짓 지나면 이 몸이 기능을 다해가지고 더 이상 내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찌 될까? 그때 몸이 기능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자네들이야 뭐 나하고 자네들이 50년 차이가 났었지. 그러니까 한 80몇 년 더 살아야 그 다음에 뭐 요즘 나이로 치면 그럼 80몇 년 지나면 몸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마음의 파트너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런 거 이제 경에서는 몸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럼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100년 함께한 이 몸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 때 그거를 죽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 태훈이도 경현이도 보면 어때? 앞으로 한 80년 남짓 세월에는 그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건 경험할 수 없겠지. 그지? 죽음이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어. 그러면 존재,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말하자면 100년에 한 번 몸이 기능을 다해서 버려졌다.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 라고 할 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때?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살고 있고 1분 후에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1년 후에도 살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잖아. 그 삶의 과정 동안 계속 지금도 내가 즐겁든 괴롭든 행복하든 느낌을 느낄 거고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서 붙잡는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가 하면 내일도 나는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그 느낌을 조건으로 이래해서 내일의 내가 또 생겨날 거고 나라는 존재가 이 100년 세월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느낌이 생겨나면서 내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겠지. 이런 존재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살아가다가 100년쯤 지나면 몸이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무너졌어. 더 이상 마음아 너랑 짝할 수 없어. 라고 무너져 버리면 그때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데 이 몸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너지는 시간이 있겠죠. 요럴 때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이 100년에 한 번 몸이 무너질 때는 몸의 무너짐에서 존재성이 상실되니까 새로운 몸으로 가가지고 다시 존재성을 확보하는 게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100년의 세월 동안 몸이 유지되잖아.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어때? 지금 이런 느낌을 느껴가지고 이 느낌에서 가래로, 취로, 유로 이렇게 갔다 하면 그것이 유지되는가? 그 유지되는 동안은 다시 어떻게 하겠어?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상태에서 이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느낌이 생겨나면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그러면 다시 그게 조금 변화한 상태의 몸과 마음인 새로워진 내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어떤 느낌을 경험하겠지.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관계를 보는 게 연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경연이 요거 이해돼? 몸과 마음이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데 요것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이 100년에 한 번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 죽었으니 새로운 몸으로 마음이 옮겨가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100년 동안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몸과 마음으로의 불완전한 나의 존재 상태가 그대로 지금 출발선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다음 지금 순간의 삶을 산다.
그래서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까지 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삶을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보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삶.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동일한 구조로 살아가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달라진 다음 순간에 내가 또 다음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에서 또 한순간을 살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다음 순간의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또 달라진 상태의 내가 또다시 그 다음 삶의 출발선에 서고 이런 순환적인 구조로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 이랬는데 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요 마음을 이제 마음을 부르는 말이 여기에 보면 심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식이라는 말이 있어. 요 식이라는 게 아까 그 존재를 말할 때 오온, 오치온 그랬죠? 그 오온을 말할 때 색수상행식이었거든. 그죠? 색수상행식. 그 식이라는 게 바로 오온의 식이 요 마음인 거야.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 물론 이제 연기를 설명하는 그 경에서는 요게 단지 몸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 건방도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이렇게 말하면 마음인 식을 빼고 나면 색수상행 네 가지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촉과 자의라고 하는 또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몸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상태로 있다라고 할 때 요거를 명색이라고 불러요. 명색이란 말을 해. 그래서 여기서 색이라는 것이 몸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파생되어 생겨나는 것들 뭐 이런 건데 뭐 어려운 주제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를 경에서 말할 때는 마음은 식으로 몸은 명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 달리 말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런 존재가 이제 나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존재가 내가 있어. 근데 산다는 게 뭐라고? 삶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 혼자 앉아가지고 즐거워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경연이가 태훈이를 보면서 아 좋은 친구 이래가지고 경연이라는 내가 태훈이라는 너를 보면서 만나면서 그렇게 만남의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겠지. 태훈이라는 내가 경현이라는 너를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아이 지가 친구라면서 하면서 좀 속상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태훈이라는 내가 경현이라는 너를 보면서 괴로운 느낌도 생겨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죠. 이게 세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말할 때 바로 나라는 존재가 마음은 식이고 몸은 명색 이렇게 되는데
요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아까 여기 뭐 그냥 뭐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무명이 1번이고 행이 2번이다 그랬지. 요렇게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의 전제 위에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 나라는 존재에서 돌아와서 시작하는 거잖아. 시작하는 요 자리에 식이 12개 연기 가운데 3번이야. 그리고 몸을 표현한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개념지어 말한 명색이 4번이야.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식과 명색 3번, 4번 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생겨났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만나야 되지. 세상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 대운씨, 세상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세상, 내가 만나는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만나는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어? 아니죠. 그치? 세상을 만난다라는 게 내 밖에 있는 것들의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 세상이라고 내 밖에 있는 거를 말하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밖에 있는 것,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의 그것들을 만나서 정보를 습득할까라고 하면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꼭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진 않잖아. 어떤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태훈이를 보고 태훈이의 요 모습을 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태훈이를 만나는 거고, 태훈이가 스님 하고 뭐 한마디 하면 태훈이의 소리를 눈을 통해서 보진 않잖아. 귀를 통해서 듣잖아.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세상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색이라고 말하고 귀에 들리는 거는 소리 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있겠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그 음식이 하긴 뭐 그 음식을 요즘은 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먹는 것도 있죠. 음식을 하시는 동안에 그 소리로 듣는 것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도 뭐니 해도 음식이 딱 나오면 처음에 뭐가 있어? 냄새 좋다. 맛으로, 그러니까 냄새로 만나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맛으로 만나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경연이가 그 감촉 이렇게 말했잖아. 기본적인 개념은 이 내 몸 밖에 있는 이 세상을 만나는 것을 대표하는 개념이 그렇게 감각으로 만나는 거야. 감각으로 만나는데 이게 보면 그 감각 중에 눈으로 만나는 게 한 무더기가 있고, 귀로 만나는 거, 코로 만나는 거, 혀로 만나는 이런 것들이 만나는 것 중에 좀 특화된 영역이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냥 촉감, 감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촉 중에 눈에 보이는 거는 특화해서 색이라 하고 촉 중에 귀로 들리는 건 특화해서 성이라 하고 이렇게 색성향 미를 이제 좀 특화해서 띄워놓은 거지. 그러면 색성향 미 요 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 모든 이렇게 그 물질적인 것을 마주치는 물질적인 것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촉인 거야. 그래서 색성향 미 촉이라는 이게 말하자면 세상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는 또 그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감촉되는 이렇게 물질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뭐 그게 세상이지만 그거 말고 물질은 아닌데 무언가 내가 어떤 느낌들 또는 뭐 어떤 그 내 안의 어떤 경향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위했던 것들 뭐 이런 물질 아닌 것들을 만나는 수도 있어.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 세상, 그러니까 만나지는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식과 명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요 세 개는 뭐 세상도 포함된다 이래 보면 되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생겨먹은 대로 만나지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식과 명색이라는 나 그리고 세상까지를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놓고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 색성향 미촉법은 세상 생겨먹은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만나는 나도 함께 해야 되죠. 색을 만나는 나는 뭐라고 불러? 색을 만나는 나를 안 이렇게 부른다고. 요 안이라는 게 이제 눈이지, 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이 안과, 이과, 비과 이렇게 있잖아. 그게 뭐야? 색이라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는 안, 눈 이렇게 부르고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귀 해서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비, 코, 맛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 혀, 그리고 원래는 몸이라는 것이 그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특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안이비 설신 요래하고 물질 아닌 법을 받아들이는 요거를 의 요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나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3번 4번 식과 명색이라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이제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놓으면 안이비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만나는 이제 요렇게 펼쳐서 삶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요거는 이제 교리적인 용어지만 요 안이비 설신의 6가지를 육, 내입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6가지를 육, 외입처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입처라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주체가 되는 이야기를 입처 이렇게 표현했고 안이비 설신의는 나니까 안에 있고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이니까 밖에 있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인데 6가지씩 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거든. 요럴 때에 요거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 요거를 육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사실은
입처랑 같은 의미야. 6, 1. 그리고 요 6, 2이라는 게 3번씩 4번 명색에 이어서 요게 5번 6입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나? 5번 6입까지 왔는데 느낌이 생겨나는 거 느낌은 7번이네. 이제 중간에 6번 하나만 찾아내면 이제 12연기가 완성되는 거야. 이 참 선생이 훌륭하다. 너네들 듣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정도 설명하면 선생이 훌륭한 거다. 자, 농담이고. 자, 그러면 이제 5번 6입에서 7번 수로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만 설명하면 12개로 구성된 연기 12연기가 완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뭐냐 하면 안과 색이라는 게 뭐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 인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자, 태훈이 눈으로 햇빛님 보지? 그러면 태훈이한테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길까? 응? 뭐가 생겨? 태훈이가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이는 대상인 해피스님을 보면 해피스님이다라고 알겠지 뭐. 그치? 아는 일이 처음 생길 거 아니야. 그 아는 일, 태훈이라는 입처, 인식 주관이 해피스님이라는 인식 객관, 대상을 보면 해피스님이다라고 안다고. 해피스님이다라는 요 알이 생겨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식이라고 해. 식인데 눈으로 보아 아는 거기 때문에 안식이야. 마찬가지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해서 의와 법에서 의식 이렇게 생겨나겠죠. 이게 경현이가 해피스님을 보면 해피스님이다라고 알지. 근데 그 아는 거를 단지 안다,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안식, 이식에서 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식이 뭐냐 하면 마음이잖아.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 몸이라는 거야. 살면서 밥 먹여주면 유지되고 이래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날까? 마음도 생겨날 거 아니야. 생겨나서 계속 변화할 거 아니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은 답을 이래주는 거야. 안으로 색을 인식하면 거기서 색을 알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아는 거가 아니고 안다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아는데 그게 마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야.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놓고 이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해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6개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렇게 6가지 식이 생겨. 그래서 요게 6식이야. 6내입처, 6외입처가 조건이 돼서 6식이라는 6가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
요게 하여간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를 설명하는 첫 번째 대답이야. 요 부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교학자 가운데도.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6네이처를 인식하면 거기서 마음이 생긴다. 요거야. 물론 우리가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사실은 요 안이비설신의 안에 식이 들어있는 요런 거 또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보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번 6입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6웨이처를 인식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요거는 어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하는 거는 해피스님이 태훈이를 보고 태훈이라고 알았다 요래하는 건데,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태훈이 생각에는 해피스님이 태훈이를 보면 태훈이라고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기는 일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마음이 생기죠. 응? 마음이 생기죠. 이야, 바로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해피스님도 태훈이를 보면 태훈이다. 지난주에 우리 만났지만 그때는 미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서 태훈인지는 모르고 경현이 친구인 아무개 요렇게만 알다가 오늘은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제 복은 태훈이라고 알았어. 문태훈. 그러면 이제 태훈이가 말하듯이 내가 태훈이를 보면 태훈이를 보고 내가 즐거울까 괴로울까? 내가 태훈이 보고 괴로운 일이 지금 몰라. 살다 보면 태훈이가 뭐 어찌어찌 좀 잘못하는 게 있다 하면 태훈이를 보고서 제가 저렇게 문제를 만들면 그러니까 저렇게 잘 못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괴로운데 해서 내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는 태훈이를 만나면 내가 즐겁겠지 뭐. 이렇게 해피스님이 태훈이를 보았다라는 한 가지 과정에서 태훈이라고 알고 태훈이 때문에 행복을 느끼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에서 식이 생겨나는 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요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촉이라고 하는데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안과 색과 안식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야.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거리적으로 그런 거야. 해피스님이 있죠. 태훈이가 있죠. 그러면 해피스님이 태훈이를 보고 태훈이다라고 아는 식이 생겨났어. 그러면 태훈이라고 알았다라는 요거에서 태훈이를 보고 내가 좋다 하는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라는 여기에는 그냥 해피스님이 태훈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태훈이를 알고 즐겁다 요게 아니고 해피스님과 대상인 태훈이 그리고 거기서 태훈이를 아는 마음이 생겨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태훈이를 아는 마음까지가 함께 했을 때 그 과정에서 태훈이 이러면서 거기서 즐거움이 생겨난다. 요렇게 말하는 거를 세 가지가 만난다. 이걸 그래 이제 삼사화합 요런 불교 교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가 화합한다, 만난다. 요거를 촉이라고 부르는데 이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요렇게 이제
식과 명색, 몸과 마음 또는 나와 세상이 만나는 요것이 육입에 의해서 세상 생겨먹은 대로 펼쳐진 상태에서 처음에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렇게 생겨난 마음까지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하고 그 촉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5번 육입과 7번 수의 중간에 있는 6번이 무엇이냐? 바로 촉이 6번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명확하지? 전체적으로 보면 3번식, 4번 명색, 5번 육입, 6번 촉, 7번 수, 8번 애, 9번 취, 10번 유까지 3번부터 10번까지 8개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 도는 거야. 근데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지. 지금 살면 지금 삶의 결과를 얹어가지고 변화된 존재로서 한평생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 몸이 무너지면 어떡해? 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일이 100년에 한 번 있는 거야. 그럼 100년에 한 번 태어나면 또다시 100년 동안을 이렇게 이러한 삶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늙어가는 거고 100년에 한 번 죽는 거야. 뭐 인간만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3번씩 4번 명색 해가지고 6까지 왔다가 몸이 무너져 100년에 한 번 죽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연기가 진행된다면 이런 요렇게 3번부터 10번까지 진행되다가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100년에 한 번 11번 태어나면서 태어나면 이제 또다시 100년을 노사의 과정으로 늙어가고 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번지잖아. 그런데 요때에 바로 그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입체적인 또 한 줄기, 요거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1번, 2번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 3번부터 10번까지가 진행되고 요게 그러니까 중간에 8번이 있으니까 가래라고 하는 8번이 있을 때 요 가래에 2번, 1번이 진행되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연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한 평생 진행되는 거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게 11번, 12번. 그런가 하면 8번 가래의 자리에서 1번, 2번 무명과 행이라는 것이 요거는 삶이 어떤 질로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데는 짐승도 살고 있잖아. 인간도 살고 있지. 짐승이 살아가는 질적 수준이 인간이 살아가는 질적 수준보다 훨씬 낮겠지. 인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아주 낮은 질적으로 살 수도 있고 높은 질적으로 살 수도 있지. 요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1번, 2번. 계속 순환하는 삶에서 1번, 2번 무명과 행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가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지옥 중생일 수도 축생, 짐승일 수도 아귀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이다. 또는 하늘에 태어나 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5갈래의 그 삶의 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각각 안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 상황 안에서도 높낮이가, 삶의 질의 높낮이가 있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1번, 2번. 3번부터 10번까지가 이 몸으로 살아 100년 동안 내 삶을 진행하는 삶의 모습. 거기서 100년에 한 번 몸이 무너지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또 태어난 그 상태에서 3 내지 10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해서 11번, 12번 요렇게 놓고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이라고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이고 11번 태어나면 그 11, 12번은 다음 생을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생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질적 수준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지옥에 태어날 거냐, 짐승으로 태어날 거냐, 아귀로 태어나느냐, 인간으로 태어날 거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날 거냐, 이런 것이 결정되죠. 요렇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금생을 설명하고 그 중에 1, 2번은 삶의 질을 말하고 3번부터 10번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고 그리고 11번, 12번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사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연기 12연기야.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수업을 했네. 내가 가능하면 1시간 안에 이 연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 근데 거듭 말하지만 연기는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칸트니 데카르트니 이런 이제 서양 철학자들을 이제 많이 공부할 텐데 그 서양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고 내가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요거를 구명하는 일이 철학자들의 일이라고. 그런데 그런 서양 철학적인 접근으로 볼 때도 가장 완성된, 가장 훌륭한, 가장 심오한 삶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을 해낸 게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이 철학의 완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한 연기야.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은 90분 시간 동안에 그 서양 철학자들 학교에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그 서양 철학자들의 모든 철학적 성과의 꼭대기에 있는 부처님의 삶에 대한 해석, 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개괄적인 형태로 해피 스님한테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나마 90분 시간 안에 연기를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맙고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여기에 이어지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불완전한 존재에 따르는 불완전한 존재에 따르는 삶이니까 왜 존재에 불완전성이 있는가? 그 불완전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8정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공부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90분이나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방학 동안. 대운이 방학 동안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래?